다음은 각 기구별 설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가지의 기준이 있고요. 피난구 유도등, 그리고 통로 유도등, 그리고 객석 유도등, 유도 표지, 그리고 기타로 피난 유도선, 이렇게 5가지의 기준이 있다는 거 먼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통로 유도등에는 종류는 3가지입니다. 네, 복도, 거실, 계단,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각각의 설치 기준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 기준으로 이제 설치 기준이 하나 더 있다는 거. 네,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부터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피난구 유도 등의 이제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봐야겠죠. 먼저는 5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네. 그리고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그리고 1호와 2호에 따른 이제 위에 2개를 말하는 거고요.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그리고 안전구역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그리고 높이죠.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암기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탈출하는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암기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먼저는 저희가 보통은 실 안에 있잖아요. 네, 실 안에서 복도로 나가고, 복도에서 계단으로 나가고, 계단을 통해서 이제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죠. 복도로 나가는 거.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통계단의 계단실, 그리고 또는 부속실의 출입구,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네, 이 부분을 말을 합니다. 여기에도 설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군데 더 있죠. 여기. 예. 안전구역된 장소. 이제 예로 피난안전구역을 예로 들 수 있고요. 이 안전구역된 장소로 들어가는 곳은 피난구 유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높이, 예, 높이는 1.5m 이상, 1.5m 이상의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로 유도등. 다음은 통로 유도등 설치 기준이고요. 우선 공통 내용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아무래도 피난하려고 유도등을 달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불빛이죠. 뭐 등화, 그리고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유도등은 피난을 유도하는 등인데 얘랑 비슷하게 생겨버리면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은 설치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복도 통로 유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4가지의 기준이 있고요. 설치 위치, 설치 개수, 높이, 이제 기타 내용, 이렇게 4가지의 기준이 있고요. 설치 위치는 복도니까 복도에 설치할 것. 그리고 이제 설치 개수로 이제 구부러진 모퉁이에도 설치하고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계산할 때는 이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설치 개수라 해서 이 내용을 넣었어요. 그리고 높이, 설치 높이죠.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 역사 또는 지하 상가의 경우에는 복도 통로 중앙 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소매 상가역 터미널, 이렇게 외울 수 있고요. 도는 도매, 소매는 소매고, 이제 상가는 이제 지하 상가,
그리고 역은 지하 역사, 그리고 터미널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바닥에다가 설치하여야 한다는 거고요. 이때 이제 바닥에 그럼 설치할 때는 이제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실 통로 유도등, 여기 또한 이제 설치 위치, 설치 개수, 높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설치 위치는 거실의 통로, 거실의 통로. 이제 다만 거실의 통로가 이제 벽체 등으로 구획되면은 이제 복도 통로 유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 개수는 위에랑 똑같아요. 구부러진 모퉁이랑 이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높이는 여기는 위에랑 또 다르죠. 여기는 1m 이하인데 여기는 1.5m 이상입니다. 이상. 예, 위치에 설치할 것. 그리고 다만 기둥이 있으면은 1.5m 이하에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답니다. 이상으로도 설치할 수 있고 이하로도 설치할 수 있고 그 말이죠. 그리고 계단 통로 유도 등의 설치 기준. 네, 여기 또한 이제 설치 위치, 이제 개수, 높이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이 있고요.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마다 설치를 할 거고요. 이제 한 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계단 참마다 설치할 것. 그리고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는 복도, 복도죠. 설치 위치는 복도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구부러진 모퉁이 또는 20m마다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이제 설치 개수 선정할 때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높이 1m 이하. 높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게 있는데 계단도 1m고요. 복도도 1m. 근데 거실은 1.5m입니다. 1.5m.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저희가 불이 났을 때 피난하는 방법이 연기를 마시면 안 되니까 낮은 자세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1m 이하에 설치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실 같은 경우는 1.5잖아요. 그 이유가 거실은 넓은 공간을 말합니다. 이제 20m마다 유도등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얘는 1m 이하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m마다 설치를 하려고 보니 이제 천장에다가 설치할 수 있어서 이걸 천장에라도 설치를 해라는 의미에서 1.5m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공장 같은데, 공장이나 이제 체육관 같은데 그런 데는 천장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천장에도 설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멀리 있는 사람이 이 유도등을 보고 이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람 눈높이보다 높이 설치되었을 때 멀리까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5라는 기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실 통로는 1.5 이상이라는 거 우선은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벽체가 구획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복도 통로 유도등으로서 이제 1m 이하에 설치를 하라는 말이고요. 또는 기둥이 설치되었을 때는 이제 1.5m 이하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들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거실 통로 유도등도 20m, 보행거리 20m고 구부러진 모퉁이에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기준이 있고요. 어, 그리고 계단은 계단 참마다 설치. 이거는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계단 참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때 중간중간에 있는 공간들,
예, 공간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공간들이 세 개의 공간이 있죠. 이 공간들을 다 계단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 다음 층으로 갈 때 하나의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단참이 있는 거잖아요. 그 계단참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예, 공간이 3개가 있을 경우도 있고 뭐 5개가 있을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2개의 계단참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설치하고요. 여기에 하나 설치하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두 번째에 여기에도 설치하라는 말입니다. 기준이 가로 쳐서 나왔던 기준 있죠. 한 개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 기준. 예, 그 기준이 이거를 뜻합니다.